1년 반 만에 4년제 학위가 나온다.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4년 동안 배워야 될 걸 그렇게 숙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교육의 숨을 불어넣었다 에브리띵 MC 친절한 동주씨, 그리고 진학캐스터 꿀벌 오승열입니다. 네, 오늘도 진학캐스터 꿀벌 오승열 선생님과 함께 대학교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생소한 대학을 만난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어떻게 선생님 오늘 어떤 분을 좀 모셨나요? 선생님들 학교에 보시면 이런 광고 좀 보지 않으셨나요? 동국대학교 뒤이카. 근데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이게 잘 몰라갖고 학생들이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동국대 뒤이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뒤이카 입학관리팀의 도준호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운영되는 동국대 뒤이카 입학관리팀 도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저희가 좀 알아야 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동국대 뒤이카는 학점은행제라고 운영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업 이외에도 자격증이라든지 독학사라든지 전적대 학점이라든지 이제 끌어올 수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학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학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또는 해외에서 정규 학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학력 인증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국대학교에 뒤이카가 이게 붙어 있는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다들 동국대학교는 이제 익숙한데 뒤이카라고 이제 좀 생소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 대학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이런 이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뒤이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에요. 동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기관명이 뒤이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뒤이카는 어떤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제일 많고 현역 학생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 N수생 중심인데, 왜냐면 저희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이제 주 목적이 편입이기 때문에 성인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수험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굳이 등급대로 따지자면 모의고사 등급 기준으로 3등급부터 6등급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을 합니다. 솔직히 3등급이 맞나요? 6등급 쪽이 더 맞나요? 6등급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요것도 추세가 달라지는 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6등급 정도 학생들이 사실 그렇게 편입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보통 점수에 맞춰서 진학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오히려 3등급 정도면은 수도권 정도에 입성을 하거나 인솔에도 하위권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입시를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좀 삐걱거렸다, 잘 안 됐다,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런 편입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이제 진학하고자 요즘에 점점 등급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학과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학과는 저희가 10개의 학위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제 세부 트랙까지 하게 되면 총 19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교육과정은 이제 일반 대학에 있는 교육과정과 아예 똑같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일반 대학 가기 대신에 뒤이카로 간다고 하면은 시기가 얼마나 정도 걸릴까요? 본인들이 학점을 얼마나 빨리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졸업기간이 다른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2년 정도 4학기라고 봅니다. 2년을 다니면은 4년제 학위가 나온다. 그렇죠. 그 학생들이 절반 정도 비율이고, 나머지 40% 가까이는 1년에서 1년 반밖에 안 걸려요. 1년 반 만에 4년제 학위가 나온다.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4년 동안 배워야 될 걸 그렇게 숙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일반 대학에서는 수업을 통해서만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저희 뒤이카에서는 수업 말고도 자격증이나 과목별 시험인 독학사나 그다음에 전적대 이제 학점이 있는 분들은 그 학점까지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점을 끌어 모아갖고 이제 140 학점이라는 포인트를 채우면 4년제 학위가 나오고. 너무 괜찮은데? 아니 그러면 이게 그만큼의 학점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하려면 진짜 빡세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을 많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학점을 많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하면은 대부분 전공에 관련해서 자격증들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저희 뒤이카에서는 그게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학사라는 과목 시험들은 교양 학점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 이외에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서 빨리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 독학사가 뭔지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독학사라는 뭐예요? 국어, 그다음에 국사, 영어, 탐구 과목들, 약간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시험을 응시를 해갖고 60점 이상을 취득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4학점 내지 5학점을 또 수업 외로
학점 인정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듀이카 다니면서 그 독학사를 몇 개 필요한 과정들 이수 따고 해서 그러면 학점을 빠르게 따면은 졸업 시기가 빨라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중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 독학사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내신이나 지금 수능에서 다 반영되는 과목들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60점 이상을 대부분 받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성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합격 불합격. 근데 생각보다 그게 어렵진 않은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몰라갖고 그렇게 해서 학위를 따는 걸 좀 못했다 이런 거죠 사실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고 독학사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이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 은행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출됐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고 분기별로 2월, 뭐 5월, 8월 이렇게 있는데 2월에 있는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 이 독학사라는 이름 누가 지은 건데? 이게 독학사 이름 딱 봤을 때 와 독하게 해야 되나? 와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고등학생 수준의 어떠한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은 풀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다가 자격증까지 붙이면은 140학점이 2년 정도 안에 다 나온다. 맞습니다. 그럼 쉬운데요? 그죠. 뭔가 비전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학하게 되는 이유나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사실 저희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듀이카를 오려고 내신 수능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를 이제 중간 과정으로 보고 이제 본인이 원래 가고자 했던 대학의 학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요 정도 상황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뭐 재수도 있고 할 텐데 이제 편입이라는 제도를 이제 접해 봄으로써 학사 편입이라는 이런 또 좀 꿀 전형이라는 게 있다. 이제 이걸 알고 오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 듀이카에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여기를 졸업하고 그 이후의 목표에 대해서 명확한 학생들을 저희가 면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딱 그 수능 끝나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능을 딱 봤는데 잘 나오면 진짜 너무 좋죠. 잘 나오면 너무 좋았는데 저도 좀 수능을 망쳤던 케이스거든요. 좀 수능이 너무 안 나왔어. 평상시 실력보다 안 나왔는데 내가 일단은 서울에 있고 싶고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좀 열어가고 싶다. 아니면은 듀이카를 좀 거쳐서 더 좋은 이제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루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시킨 학생들을 그냥 합격시켰습니다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여기를 입학해서 졸업해갖고 이 학교에 이제 진학하기까지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가이드를 저희가 학생들한테 드려요. 노하우가 많이 그렇죠. 예. 자기 이제 모의고사 등급이랑 매치를 해갖고 이제 나랑 이제 실력이 비슷했던, 그러니까 성적이 비슷했던 선배분들의 합격 사례를 보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이랑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보통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가이드가 족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통상적인 일반고 5등급 학생이 듀이카에 들어간다고 하면 편입으로 어느 정도 대학에 들어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과정과 편입 시험의 반영 요소가 아예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가능한데 똑같다고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등급 정도면은 건동홍, 국순세단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다음에 국민대부터 단국대 정도까지. 그냥 거짓말이 아니신 게 학교 이거 광고지 뿌리시잖아요. 네네. 보시면 편입이 있습니다. 네, 3년치 편입 인원이 엄청 많아 이게 다. 그래서 그냥 아예 명단을 공개해 버리시더라고요. 명단에 이렇게 편입을 어디 대학으로 갔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군요. 단국대, 국민대, 동국대, 경희대, 연세대, 뭐 경영학과, 고려대 영상 콘텐츠학과, 고려대 전정학과 이런 데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듀이카에 있는 과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광고, 홍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듀이카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더 점프하기 위해서 학사 편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아까 고려대의 영상 콘텐츠 학과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사실 학사 편입은 전적대와 무관하게 아무 전공이나 쓸 수가 있어요. 요 듀이카에서 이수했던 전공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상관없이.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새로운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지방에서 오는 학생도 좀 많이 있나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어요. 지방 학생들의 비율이 한 15% 정도? 제주도에서도 매년 10명 이상씩 입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학교 주변에 주거시설에 이제 거주하게 되면은 매월마다 또 지원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기숙사는 없는데 그렇게 지원해주는 기숙사는 시스템은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자리가 항상 없어요. 동국대 자체가 기숙시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수업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동국대 교수님들이 수업해 주시나요? 대부분 동국대 이제 교강사분들이고 사실 만약에 듀이카를 졸업하고 동국대 같은 과로 편입을 하게 되면은 그 교수님들 또 봐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학교 직원이지만 학교에 있는 시설이나 이제 교강사 인적 구성이나 이제 시설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학생증도 나오고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당 이런 편의시설들을 다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듀이카도 일반 대학처럼 방학 있나요? 있습니다. 똑같고 학사 일정이나 성적 체계는 다 똑같아요. 3월부터 6월까지 수업을 하고 6월부터 이제 8월 말까지는 방학인데 그 방학 기간에는 저희가 또 특강을 열어요. 자격증 특강이나 아니면 이제 공인영어 토익 특강을 이렇게 단기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지원하는 것들을 좀 나열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요 듀이카를 가면은 요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나열해 주시면 듀이카 가면 요런 장점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저희 듀이카 재학생들의 가장 다수의 목표가 편입이다 보니까 무료 편입 영어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유명 편입학원이랑 연계를 해서 이제 편입학원의 강사진들이 저희 동국대학교로 맨날 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이어서 이제 무료 편입 영어 특강을 일주일에 5시간 정도 듣게 되는데 매월마다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해서 그 성취도를 파악하면서 이제 저희가 기초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이 되면 졸업반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이제 편입을 지원함에 있어갖고 상향 적정 안정을 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특강들도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왜 이렇게 무료가 많아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입학금, 등록금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학생 연구비라든지 장학금으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내부 장학 제도가 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게 편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의 학과 지원이라든지 기관 차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 돈이 많으신 거 왜 이렇게? 등록금이 얼마예요? 등록금은 한 학기 300만 원 초반이에요. 전공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싸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단기간에 졸업이 가능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장학금을 받고 4년제 대학을 8학기 다니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졸업하는 경우들도. 근데 만약에 듀이카 보냈어요. 편입을 실패했어. 일까봐 편입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지 100명이 입학하면 편입은 어느 정도 가더라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사 편입으로 기준으로 들면은 편입에 실패는 없어요. 어느 대학에 합격을 하냐 이제 그런 차이인 거고 이제 저희 듀이카의 기준은 이제 인서울 합격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합격 비율이 80% 내외예요. 입학해서 80% 학생들이 2년 뒤에 10명 중 8명은 그게 진짜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간다. 그거는 내 믿음이 가요. 여기에 통계치가 이미 여기 3년치를 그냥 공개를 해버렸더라고요. 아예 그냥. 근데 이렇게 공개하는 학교가 저 듀이카 말고 본 적이 없는데 듀이카만 이렇게 공개하나요? 이렇게 실제 합격 데이터를요? 뭐 다른 기관도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대학원이 아니라 편입을 공개하는 기관은 거의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국대 듀이카의 장점을 좀 3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1번 4년제 학위 취득을 1년 반에서 2년 단기간에 할 수 있다. 요거랑 그렇죠. 2번 졸업과 동시에 4년제 대졸자만 지원할 수 있는 학사 편입이나 뭐 대학원 이렇게 좀 진출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동국대학교 이 서울 캠퍼스에서 똑같이 이제 학생들과 또 캠퍼스 라이프를 또 즐길 수 있고 그럼 요 장점들 사이에서 단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솔직한 단점도 한번 알려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단점이라는 게 아까 일반 대학이면은 수업 시간 이외에는 자기 개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대외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학생들은 이제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뭔가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그만두면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감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기에서 단기간에 졸업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소속감도 고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학제도도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학점은행제는 국가장학금이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은 되는데 이제 국가장학금은 안 되다 보니까 비용에 대해서 부담들을 많이들 가지실 거예요. 좀 학생들이 고려를 해야겠네요. 국장 안 되는 건요. 그렇죠. 국장 안 되는 거는 고려를 해야 되지만 단기간에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대학이랑 총 금액을 비교해 보자면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게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또 궁금한 게 동국대 말고도 비슷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타 기관 대비 동국대 듀이카가 좀 더 장점이 있다면 뭐가 더 있을까요? 일단 졸업 기간이 빠릅니다. 다른 기관들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빨리 졸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세이브가 되고 저희처럼 이렇게 학기별로 가이드가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못 봐갖고 그거를 네네. 그래서 몰라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상 단기간에 졸업할 수 있다 정도는 똑같이 제도가 있을 텐데 그 이후에까지 지도를 해주는 데는 없죠. 다른 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정보를 본인이 찾아야 되고 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입학하자마자 이제 상담을 해서 목표를 지정을 하면은 기존의 합격자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 시스템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동국대 나온 거랑 동국대 듀이카 나온 게 졸업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은 저희 듀이카가 학점은행제다 보니까 총장 명의로 나오는 이런 학점은행제도 있고 저희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명의로 학위가 나오는데 어차피 내용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 자체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았다라는 거고 정규 대학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학점은행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 대학과의 졸업장 차이는 내용에서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명확하게 학점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대학 부설로 졸업을 해서 뭐 총장 명예를 받았다라고 한들 그 대학의 졸업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기재했을 때는 허위로 이제 인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나 뭐 편입하는 이런 입학처에서도 이 학생이 제대로 그 학교를 졸업했는지 학력 조회에 대해서 회신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2년 뒤에 편입한 학교의 이름을 쓰겠죠, 사실은. 그렇죠. 아, 이 학사학위가 2개니까. 근데 둘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과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공학 IT 쪽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되면은 본인은 이제 뭐 마케팅 역량이 있는 개발 인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또 할 수 있는 게 융합으로 섞을 수도 전공이 있고. 두 개 다 이렇게 해서 반대로 같은 전공으로 가게 되면 저는 이 분야도 배우고 저 분야도 배워서 좀 더 넓게 제너럴리스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00% 면접 선발이라고 써 있는데 면접 떨어진 학생 있나요?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진 학생 있다고요? 안 떨어지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 그래요? 졸업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저희가 면접이 보통 꼬리물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다음에 졸업하고 뭐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다녀보고 나서 생각할게요. 뭐 그런 학생들이 이제 저희 불합격 대상에 제일 많은 부분이고. 근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면접에서 주로 어떤 거 물어보시는지. 이거 너무 비밀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랑 홈페이지에 면접 예상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대부분 뭐 편입을 얘기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동기부여가 강한지.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겨내면서까지 내가 왜 이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편입 사례가 좀 궁금해요. 건국대 서울 캠퍼스 생물공학부 포기하고 입학하고 이건 뭔가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균관대 화공과를 가고 싶었던 학생인데 최저 등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갖고 건국대 이제 생물공학부까지는 붙었는데 성에 안 차서 저희 뒤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경우였냐면 1년 만에 졸업을 하고 이제 성균관대 화공과로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학교로 3학년으로 점프를 한 사례인 거예요. 더 빠르게 갔네요? 더 빠르게 갔죠. 그러면 뒤카의 약간 편견은 5등급 이하 학생들이 다 입학하겠지, 전문대 못 간 학생들이 입학하겠지라는 것도 그쵸. 있지만 상위권층의 학생도 있는가 있어요. 보네요. 국영수 111등급도 왔었습니다. 111이 왔다고? 네, 111도 왔어요. 왜요? 아 왜요?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처음에 입학하게 되면 진단고사를 본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상위 랭크에 들어가거든요. 자만해요. 내가 이종 상위 1, 2%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유지만 하면 네, 되겠다. 네, 근데 그 그냥- 친구는 111인데도 불구하고 외대밖에 못 가는.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원래 갈 수 있었던 성적보다 비슷하거나 아래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일 많이 성공하는 사례가 중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뭐 스카이나 이제 최상위권으로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3, 4등급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하는 학생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생 풀이고 실력 풀이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무조건 뭐 공부를 안 해서 오는 학생이라는 편견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또 공부를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뒤카로 와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인생 2회차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2회차 표현 멋있는데요? 네. 보니까 토요일마다 진학 설명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요? 요거는 이제 학생보다는 학부모님들, 왜냐면은 사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님들도 뒤카를 굉장히 생소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뒤카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도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실제로 그 지도한 학생들이 와요. 그러니까 저희 뒤카를 졸업하고 뭐 경희대나 동국대나 이렇게 편입한 학생들이 와서 본인 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등급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편입이라는 게 무조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다. 그리고 낮은 등급 학생들도 이렇게 갔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증빙 사례, 이제 그걸로 이제 안내를 뻥이 하는. 아니다. 그렇죠. 매주 토요일날 하시네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돌아가면서 교수님들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진학 설명회 신청이라고 이거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다양한 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오늘 새로운 것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조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선생님이나 학생분들, 뭐 학부모님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일단은 저희 드위카라는 기관을 단순히 뭐 편입학원이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목적은 학위 취득입니다. 이 학생들이 여길 졸업을 하고 이제 편입이나 대학원이나 취업이라는 성공을 맛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수업 이외에도 뭐 자격증이나 뭐 독학사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하나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드리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또래와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꿈도 이뤄낼 수 있는 인생 2회차 기관 드위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랑 정시랑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 이미 수시를 붙거나 앞으로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도 선생님 덕분에 도 선생님 덕분에 진짜 이 다양한 길이 있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학과와 또 학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